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이명박근혜 사면론 잊을만 하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죠. 자, 이명박근혜 사면론 노리는 국힘의 꼼수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꼼수인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참 이렇게 조용할 만하면 다시금 고개를 내미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민 통합을 운운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의 면죄부를 주려는 그 수작질, 이것이 그 이야기 중에 하나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조차 박탈된 이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주장합니다. 자,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 이야기 참 잊을만 하면 계속 나와요. 어쨌든 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형 집행 정지라고 하는 꼼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관찰되는 상황이죠.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인지 먼저 기사로 함께 보고 하나씩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MBC의 기사를 먼저 보시죠. 자, 사면 대상 아니라면서도 박근혜는 형 집행 정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통령 예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이명박근혜 씨라고 하면 됩니다. 이명박근혜는 정치인이 배제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최근 건강이 부쩍 나빠졌다라고 하는 박근혜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제기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형외과 치과는 물론이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의견도 들었다라고 하면서 입원을 6주 이상 연장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 이명박근혜를 포함한 전직 정치인들 이번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하고요. 청와대와 정부도 이 박근혜의 건강 악화를 구실로 사면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방안을 검토할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판결의 효력은 유지한 채 검사의 지휘로 이뤄지는 형 집행정지, 수용자 본인이나 해당 교정기관 장의 신청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할 검찰청장이 허가를 한다라고 하죠. 자, 박근혜 법률대리인인 유영아 변호사 현재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는 합니다. 이 경우 서울구치소장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뿐이 없고 이 같은 직권 신청 자체가 워낙 드문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지도 의문이다 라는 이야기의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자, 신년 특사 이 대상자의 어떤 선정 작업이 21일날 이제 3시간가량 논의가 되었죠. 그래서 뭐 규모라든가 뭐 어떤 대상자들을 이제 또 추릴 것인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주로 이제 그 생계형 사범 위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론 자체 이거 상당히 터무니없는 소리 모두가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애초에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국민 감정적으로나 무엇 하나 정상적인 명분을 만들어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사면론은 더더욱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죠. 사실상 사면 논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연한 일이 기사화로 일일이 거론된다는 것 그 자체가 역시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 정치권에서의 그 정신 나간 사면론 주장 때문인 겁니다. 당연하지 못했던 사회,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후의 비상식적인 정권이 9년간 이어졌고 그 9년간 이어졌던 그 부작용의 여파를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죠. 청산되지 못한 세력이 여전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과 유착이 되어 있는 겉으로만 뭔가 정당이 다르고 뒤에서는 서로 손깍지 낀 상태로 아주 긴밀하게 유착되어서 소위 수박이라고 불리고 있는 민주당 수박 세력 역시도 이러한 사면론을 부추기는데 한몫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야, 이들 적폐 세력은 지금껏 반성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김종인을 앞에 세워두고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뭐 보여주기식 사과쇼,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사과쇼였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탄핵의 정당성을 여전히 부정하고 사면론을 주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사과쇼를 보인 이후에 4달도 안 지났었습니다. 4달도 안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힘 그 서병수 의원이 탄핵 잘못되었다라는 속내를 드러냈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시장직에 올랐었던 오세훈하고 박형준 덩달아서 국민통합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죠. 그리고 국힘에 들어가서 그 윤석열 역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올라선 이후에 뭘 했습니까?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역시나 꺼내들었죠. 사실상 이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으로 굳혀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왔고 반성도 하지 않는 이들, 이런 이들에게 용서는 없어야 맞는 겁니다. 용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는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만인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된다라는 법의 기본 원칙까지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범죄자들에게 성역 만드는 거, 이거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으로 헌정사상 첫 탄핵과 그 탄핵을 이름과 동시에 국민의 명령으로 이행된 그 수사와 처벌, 이게 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이들은 지금 법적 판단까지 내려진 이 범죄자들한테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죠.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집권 여당 정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요. 촛불 국민의 힘으로 출범하게 된 촛불 정부의 그 근간마저 부정하게 되는 소리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적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다시금 되찾기 위한 몸부림에 이를 맞춰줄 필요와 명분이 그 어디에도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사면에 대한 결정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여론이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통합이라는 이 헛소리를 통해서 이들을 어떤 사면하는 짓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 결단한다라는 것조차도 이거는 대선판을 깨겠다라는 의미와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제는 좀 뭔가 앞서 보셨던 기사처럼 사면론이 안 먹혀들어요. 먹혀들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명분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상황이니까 이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꼼수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인 거죠. 자, 형 집행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의 집행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면 병의 증세가 심각해서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는 것과 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가 있죠. 그런 특수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얘기해요. 현재로서 법무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박근혜 측에서도 신청할 계획조차 없다라고 하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내용으로 지금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박근혜 측에서 2019년,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할 계획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얘네들이 2019년 4월하고 9월에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언제든 이들의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라든가 이명박의 실제 병증의 어떤 심각성을 따져 묻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점차 형 집행정지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그 논란의 형태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염두를 또 해둬야 되는 게 있죠. 자,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게 결국 집행정지 사유의 요건이 사라지게 되면 재수감이 가능하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거 함정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에 대한 그러니까 이명박근혜에 대한 형의 집행정지를 한 이후에 요건이 사라졌을 때 이들이 다시 감옥으로 갈 일, 그러니까 감옥으로 다시 수감될 일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 친윤 장악 검찰이 아무런 정치적 판단과 부담 없이 이들을 재수감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근혜의 병증이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감옥에 재수감이 가능하다라는 요건에 충족되기까지 또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형 집행정지 이후 재수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 집행정지를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도 생각하고요. 사실상의 사면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제3지대에서 국힘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슈만 터지면 편승을 해가지고 관심을 끌어보려는 사람이 있죠. 사실상 국힘의 위성정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리고 그 위성정당의 대표 어떤 정치인이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 사실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치인인데, 그 안철수라는 정치인, 최근 이명박근혜 사면론에 그 목숨을 걸었다시피 하고 있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는 싫을 거예요.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를 띄워주는 거다, 띄우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정치인 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제를 해놔야 이런 정치인들이 고개를 못 내밀게 되는 거죠. 자,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죠. 자,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이명박근혜 또다시 사면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에 대한 이 안철수의 의견,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형 집행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사판 잔체가 이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 핵심 개념은 국민 통합이고 진정한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에 있고,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이 이명박근혜에 대한 형 집행정지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도 보시죠. 자,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대구 간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이명박근혜 석방도 해야 된다. 라는 헛소리를 또 늘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민 인사를 하면서 이명박근혜에 대한 석방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자,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한다면서 당적을 버리고 대통합의 길을 가시라라는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도 더 이상 청와대와 민주당 눈치를 안 보지 않겠느냐. 정치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망가진 국정을 수습하고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이명박근혜 이 사람에 대해서 형집행정지, 이것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 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사면된 날 1997년 12월 22일이었고 성탄절을 앞둔 시점이었다. 국민통합과 정치적 화해를 위한 결단을 내리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 분열과 진영에 대한 적대 감정,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반 동안 국민의 편가르기를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구 코로나19 사태 때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올 6월에 칠곡 다부동의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했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젠 대구가 집 같고 고향 같고 대구 시민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라면서 친근감을 표시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국민통합을 운운하면서 형집행정지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의 또 다른 기사죠. 제가 지난번에 그 안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정치권에 고개를 내밀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명박근혜 사면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거론하면서 그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을 하면서 굳이 안철수를 지적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가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만 잡더라도 이 사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최악의 정치인이구나. 그런데 여전히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명박근혜 사면론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범죄자 전두환의 그 사망 이후에 내놨던 망언이 있었죠. 안철수의 망언. 5.18 국립묘지에 찾아가서 한다는 소리가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망언을 배설을 했었습니다. 자, 5.18 국립묘지에 찾아가서 이런 망언을 배설하면서 유족들과 국민들을 욕보였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의 종복이고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국민들에게 명령하다시피 용서를 해라 말아라 라고 하는 것부터 국민 감정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형태의 이 망언들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죠. 그리고 세 번째, 앞서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백선엽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모습에서도 이 사람은 결코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백선엽을 추모하는 자가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백선엽을 추앙하려는 자들과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사면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함이죠. 자, 일단 먼저 민족 배신자로 분류해야 할 이 백선엽이라는 인물, 대전 현충원이 아니라 서울 현충원으로 묘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야권들이죠. 자, 백선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마치 한국전쟁의 영웅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선엽은 20대 때 그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활동을 해요. 근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였냐? 바로 간도 특설 때였죠. 일제의 편에 서가지고 독립군들을 때려잡아 죽였던 악질 집단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백선엽의 일업한 회고록에서도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들을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전력을 다해서 토벌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게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자신들이 게릴라로서 싸웠다라고 해도 독립이 빨라졌을 거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업한 회고록에서도 알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간도 특설대로의 활동을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 행위에 대한 그 자기 합리화로 볼 수 있는 문구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백선엽을 추모하려는 국힘 세력들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에 간도 특설대로 활동하던 시기는 독립군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역사적 고증 자료를 들춰보게 되면 그 당시 역시나 독립군의 활동이 상당했던 시기입니다. 게다가 간도 특설대가 단지 만주 일대에서만 활동하던 조직이 아니었죠. 일제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저기 파견을 나가서 독립군들을 찾아 죽였던 조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열심히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겨왔던 친일파가 한국전쟁의 영웅처럼 추앙받게 하려는 곳이 바로 국힘이고, 이러한 국힘 세력의 친일 행위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안철수인 거죠. 그걸 마치 자랑스레 여기면서 내가 백선엽 장군 추모하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전쟁
한국전쟁의 모든 공이 이 백선엽에게 집중되게 만들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육군본부도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육군본부에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냐면 6.25 전쟁의 4대 영웅의 인물들에는 메가더와 워커 장군, 김홍일 장군과 김종호 대령, 그러나 백선엽은 이 가운데 없습니다. 김홍일 장군은 한강 방어선에서 일주일간 지켜냈고 김종호 대령은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세우면서 북한군 전체의 어떤 작전 계획을 무너뜨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만 두고 보더라도 이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한국 전쟁사에서 뭔가의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선엽의 공을 과도하게 치켜 세우는 이유가 과연 뭘까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처럼 그들의 정치의 어떤 정당성, 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함에 저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본군 친일 장교 출신의 군인들, 특히나 대표적으로 박정희가 만주군 일본 장교 출신이죠. 박정희와 백선엽의 친분이 상당히 두터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특히나 박정희가 뭐 남로당 전력으로 체포되었을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정희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인물이 바로 백선엽이죠. 박정희 쿠데타 성공 이후에 주 프랑스 대사며 주 캐나다 대사, 교통부 장관의 공기업 사장까지 해서 국가 원로에 직하면 모든 걸 줄줄이 다 꿰차던 그 백선엽,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백선엽이 어떤 부를 축적했느냐, 강남의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부까지 축적을 해요. 한마디로 박정희와 친일 세력의 강력한 비호를 받고서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죽은 이후에도 그 공을 치켜 세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선엽 이야기에서 빠져서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있죠. 정치권만이 아니라 백선엽이 교육계에서도 그 평가를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백선엽 동생 있잖아요. 동생 백인엽이라는 인물이 일본 메이지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백마부대 그 사단장의 군단장까지 다 쓸어먹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백인엽 나중에 군납 비리로 군복을 벗게 되죠. 근데 군복을 벗고 나와서 했던 게 뭐였냐, 바로 자신의 그 군납 비리로 인해서 그 싹쓸이 했던 그 재산을 사학재단을 세우는데 활용을 해요. 그게 바로 선인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죠. 자, 근데 이 선인재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육기관들, 진흥유치원, 인화여중, 인화여상, 인화여고, 선인중, 효열국민학교, 선화여상, 운상공고, 인천대, 인천전문대, 선인고, 인천체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인천하이테고, 도화기계공고, 이런 곳들이 다 선인재단을 통해서 나온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학재벌로서 교육계를 주름잡았던 선인재단의 힘,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뭔 일이 있냐, 이승만이 친일파를 대거 기용을 하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 뭐였냐, 야 니네들 그 쌓았던 부를 통해서 학원들 세워. 백인엽을 비롯해서 친일파들 대부분이 사학재단을 세우면서 교육계 주요 요직들을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백선엽을 한국전쟁 1등 공신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교육계에서 친일 미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우리나라 전국의 상당수 대학들이 초대 이사장이 그리고 총장이 친일파였던 점, 이 흐름만 보게 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이명박근혜 사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되지 못한 적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고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고요. 백선엽을 추앙하는 것 역시 끊임없이 추앙하는 것이 이어지는 이유도 역시나 소위 청산되지 못한 토착 왜구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는 일, 거기에 이들이 모두 한 집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앞장 세우는 정치인 역시나 한통속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오늘은 좀 장황하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